네, 안녕하세요. 오늘은 아직 시간이 이른가요? 아직 출석이 다소 부진한데, 나중에 오실 분 오실 거고요. 일단 시간이 됐으니까 시작을 합니다. 자, 오늘 강의 제목은 불확실성 사라졌는데 뭐가 두렵나라고 강의 제목을 달아두었습니다만은 아시죠, 그죠? 우리가 사실은 어제만 하더라도 제롬 파월 FRB 의장의 입에서 무슨 이야기가 나오나, 어제 제가 농담 삼아 제롬 파월이 눈물을 흘리면서 그동안에 금리 너무 많이 올린 거 시장에 대해서 사과한다. 앞으로 이제 금리를 올리지 않고 내리겠다. 설마 그렇게 이야기하리라고 예상하지도 않았고요. 그죠? 그렇게 말하지도 않았습니다만은, 혹시나 상당히 제롬 파월 입에서 강경한 매파적인 뭔가 금리 택도 없다. 앞으로 계속 올릴 거야. 타겟 5.25가 아니고 더 올릴 거야. 라는 뭔가 매파적인 이야기가 나오지 않을까라고 시장은 상당히 긴장하고 있었죠. 더더구나 제가 여러분들에게 그 스테이트먼트 상으로 봐서, 그죠? 패드의 스테이트먼트 성명서가 한 다음에 이자율을, 인트레스트 레이트를 올리는데, 레이트를 여기서 쓸 거예요. 올리는데 이걸 갖다가 ongoing으로 하느냐, 패드 스테이트먼트에 ongoing이라는 말이 들어가느냐, 아니면은 further란 말이 들어가느냐에 따라서 시장의 반응이 달라질 거라고 말씀드렸죠, 그죠? 근데 어제 제롬 파월 FRB 의장이 기자회견하기 직전에 그 FOMC 미팅이 끝났으니까 스테이트먼트 성명서가 발표됐어요. 그 성명서를 보면은 여전히 지난달 1월 달에 성명서와 똑같은 ongoing interest rate를 올리는데 ongoing increase라는 표현이 들어가 있었어요. 그러니까 사실은 어제 FOMC 미팅이 끝나고 성명서가 발표되고 그 다음에 제롬 파월 FRB 의장이 기자회견하기 직전만 하더라도 미국의 주가는 떨어졌죠. 그죠? 하락 압력을 받았어요. 어제 여러분들 밤에 제가 여러분들에게 주무시지 않고 FOMC 결과 보는 거 아무 소용없다. 빨리 자라. 그래, 아침 일어나서 봐라. 라고 말씀드렸으니까 보신 분은 없으리라고 믿어집니다만은, 약간 저 같은 경우에 맨날 저는 올빼미 체질이 있거든요. 끝까지 밤에 잠에 잘만 자고 책 보고 글 쓰고 하는 게 체질이다 보니까 어젯밤에 괜히 남아 있었는데, 어젯밤에 하더라도 역시 ongoing이란 말이 들어가면서 시장은 다소간 실망한 눈치였어요. 그러다가 제롬 파월 FRB 의장이 이제 드디어 이제 마이크를 잡았는데, 세상에 이 사람 입에서 무슨 이야기가 나오나 했더니, 이자 한두 번 정도 올릴 거야. 물론 금리를 내릴 거라는 이야기는 안 했죠. 피봇 한다는 이야기 안 했어요. 그러니까 어제 한 이야기를 세 가지로 본다면 가장 중요한 게 피봇 한다. 그죠? 그 다음에 또 하나가 뭐죠? 이자율이 이제 한두 번 올린다. 이자율 앞으로 하면 이제 한두 번 정도 올린다. 이게 상당히 충격적인 거였어요. 그래서 결정적으로 또 어제 뭐라 했냐니까, 디스인플레이션 프로세스 압력이 시작되지 않았나 하는 이야기를 어제 했다. 디스인플레이션은 우리가 통상 말하는 디플레. 인플레가 아니고 디플레. 그러니까 인플레라는 이야기는 물가가 오른다는 얘기인데, 인플레가 아니고 디플레 이야기를 FOMC 의장이 디스인플레이션 단어가 결정적으로 이야기하는 거예요. 시장이 지금 물가 이야기하는데, 물가가 문제가 아니고 FOMC 의장 입에서 디스인플레이션 이야기가 나오면서 시장은 이제 끝났다. 이제 물가는 걱정 없다. 이제 금리 올려봤자 별별 없다. 라고 하면서 주가가 폭등하기 시작했죠. 그죠? 그래서 나스닥 지수 한 200포인트, 100몇십 포인트 급등했고요. 그죠?
그러면서 이제 FOMC에서 금리 올려봤자 이제 2월 달에 FOMC에서 금리 한번 올렸으니까 3월 달에도 금리 한번 더 올리면 굳이 5%에서 5점, 지금 4.75까지 올려야 됐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최고 금리를 한 번 더 올려가지고 최고 그 하이어 밴드를 5%로 만들면 끝 아니겠냐. 5.25까지 안 올 거야. 라는 기대감까지 시장에서 솔솔 살아나면서 주가가 올랐습니다. 이제 뭐 시장에서는 패드가 물론 그 일부 이제 소위 듣는 사람에 따라서 애널리스트 아침에 여러 가지 그 증권사들의 분석 보고서를 쭉 읽어본다면 일부 증권 그 사에서는 매파적인 파월의 입장이 매파적이었다. 그렇죠. 매파적이었죠. 예를 들어서 그 시장에서는 이제 은근히 앞으로 FOMC에서 금리를 올해 안으로 이제 금리 인하를 하지 않겠냐. 다시 말해서 그동안에 금리를 계속 올렸지만 지금부터는 금리를 내리지 않겠냐 하는 말도 슬쩍 하지 않겠다고 기대했습니다만은 팔러시 피벗은 없다 그랬으니까 비둘기는 아니고, 그죠? 그 다음에 뭐 금리를 앞으로 더 올린다 그랬으니까 한두 번 정도 더 올린다 그랬으니까 마찬가지로 또 뭡니까? 여기서 매파적이었고, 그죠? 둘 다 상당히 매파적이긴 했습니다만은 아무래도 이상희님 아주 재미있는 표현을 하셨는데요. 1번 매, 2번 매둘기, 3번 배둘기, 4번 비둘기. 예를 들어서 여기가 매고요. 여기가 비둘기라면, 그죠? 당겨려 가지고 이게 가장 약한 거고 비둘기. 그 다음에 배는 가장 강한 거죠, 그죠? 그럼 중간에 있는 거를 매둘기, 이쪽에 있는 걸 배둘기, 그죠? 라고 한다면 이상현님 말씀은 비둘기는까지는 아니고 배도 아니고 중간에 어딘데 중간으로 따져가지고 배둘기 쪽이다. 그죠? 매는 아니고 비둘기는 아니고 배둘기다 하시는데, 그렇죠. 배둘기 맞습니다. 그렇죠. 아니면 저는 배둘기보다도 약간은 비둘기, 매하고 비둘기 그 사이까지 아니겠나 싶기도 합니다만, 약간 간에 결국은 이 디스인플레이션이 결정적이었죠. 결국은 뭐 파월 입에서 무슨 이야기 나오냐라고 시장 걱정했는데, 이제 금리는 올려봤자 이제 맥스 5% 정도가 아니겠느냐. 금리 인하 안 해도 괜찮아. 올라갔다가 5%에서 계속적으로 이렇게 된다면 결국은 지가 더 올라가지 않는다면 결국은 내려가겠지. 기준금리 안 올리면 어때? 뭐 시장에서 실사금리가 여기서 벌써부터, 그죠? 벌써부터 우리 차트를 보면서 나중에 말씀드리긴 하겠습니다만은, 예를 들어서 벌써부터 어디 갔죠? 예를 들어서 해외에서 가버먼트 본드에 이게 2년물이거든, 그죠? 2년짜리 금리, 소위 기준금리를 가장 잘 반영한다는 2년짜리 금리도 어제 금리를 FOMC에서 기준금리를 올렸음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시장에서 실세금리는 오히려 떨어졌죠. 기준금리는 초단기 금리고 2년금리 2년인데 통상적으로 일반적으로 2년짜리 금리가 기준금리를 가장 잘 반영한다고 말하는데, 이 2년짜리 금리 자체도 금리가 떨어지겠다는 이야기는 지금 당장 단기적으로 봐서 FOMC가 초단기 금리, 소위 하루짜리 금리를 기준금리가 하루짜리잖아요. 그죠? 페더레이트니까 하루짜리니까 기준금리를 올려봤자 앞으로 2년 동안에는 조만간 금리가 떨어질 것이라는 시장의 인식을 FOMC의 어제 금리 인상에도 불구하고 실세금리는 떨어지겠다는 이야기죠. 그죠? 그러니까 이제는 뭐 FOMC에서 금리 안 올려도 돼. 안 내려도 돼. 폴리시 피벗 안 해도 돼. 어차피 금리는 떨어질 거다라는 인식이 주가에 반영이 되고 시장 실세금리에도 반영이 되고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니 간밤에 미국 시장의 주가는 초장에는 다소간 좀 말씀드렸듯이 폴리시 피벗 안 한다 그러고, 그 다음에
그 ongoing interest rate increase, ongoing, further가 아니고 시장에 기대하기는 further라는 표현을 기대했는데 further라는 표현은 사라지고 ongoing이라고 말하면서 실망감에서 다소간 좀 계산가는 좀 밀렸습니다. 마이너스였습니다만은 좀 밀리는 모습이 보이죠, 그죠? 이렇게 이게 뻥 올라가잖아요. 물론 우리 같은 차트제이들은 파월이 뭐라고 말하든지, 그죠? 파월이 뭐라고 말하든지 그거 관심 없어요. 시장에서 추세가, 예를 들어서 제가 옛날에 말합니다만은 제가 옛날에 기술적 분석이라는 강의를 처음 들어갔을 때 저한테 뉴욕에서 뉴욕 세미나 들었을 때 그 당시에 나한테 이야기했던 강사 중에 한 사람 한 이야기 지금도 기억이 나요. 시장이 상승세면 일 때는 호재가 나오게 되어 있고, 반드시 호재가 발생하게 되어 있고, 시장이 하락세일 때는 시장에서는 저절로 악재가 나타나게 되어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호재로 인해서 상승하는 것이 아니라 상승세일 때는 호재가 발생하고 하락세일 때는 화살표가 이쪽입니다. 악재가 발생한다는 거죠. 악재 때문에 주가가 떨어지는 것이 아니라 시장이 하락세니까 악재가 나온다는 이야기예요. 무슨 말이냐? 똑같은 뉴스가 나왔을 때 이걸 갖다가 호재로 인식하느냐 악재로 인식하느냐는 그것 스스로가 호재이거나 악재인 건 없다는 이야기죠. 그 뉴스 자체가 결정적으로 이거는 호재 뉴스이고 이건 악재 뉴스가 없고, 시장의 추세가 따라서 상승세면은 호재로 해석하고 하락세이면은 뭐로? 악재로 해석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만약에 어제 FOMC 스테이트먼트에서 시장의 분위기가 하락세였다면 시장은 어디에 주목을 하느냐? 피봇 안 한다. 그 다음에 ongoing interest rate increase 라는 표현, 그죠? 뭐 이런 표현, 그리고 한두 차례 금리 인상할 거야, 이 표현에 주목해가지고 악재로 해석할 텐데, 주가가 떨어졌을 텐데, 시장이 근본적으로 상승세이기 때문에 이런 거 별로 신경 안 쓰고 팔로즈 피보다 안 한다. ongoing interest rate, ongoing 하든 further 하든 간에 그 전까지는 ongoing과 further일까 되게 신경 쓰는데 그런 거 신경 안 써. 뭐에 신경 써서 disinflation 이 말의 평가가 여기에 꽂혀가지고 우와 disinflation에 주가 올랐다는 이야기죠. 시장은 상승세라는 얘기입니다. 뉴스가 나왔을 때 이것을 호재로 해석했다는 겁니다. 시장의 상승세인지 하락세인지 어쩌 않어? 구름 위잖아. 맞습니까? 이게 나스닥 지수인데 구름 위잖아. 구름 위니까 어떤 뉴스가 나오든 간에 시장은 뭐로 해석해요? 호재로 해석한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이미 차트에 무슨 뉴스가 나오든 간에 시장은 그걸 갖다가 어떻게 해석할 준비가 되어 있었죠? 좋은 쪽으로 무조건 주가가 올라간 쪽으로 해석할 준비가 딱 되어 있는데 그 비슷한 이야기를 했으니까 똑같은 뉴스 이야기하더라도 악재로 해석할 분위기였다면 악재로 해석할 텐데 좋은 쪽으로 해석하려고 준비를 딱 하고 있는데 딱 이야기했으니까 그거 봐, 내가 뭐랬잖아, 올라간다 그랬잖아, 좋은 뉴스라잖아. 제롬 파월은 뼛속부터 비둘기야 그러면서 쫙 올랐다는 이야기입니다. 그죠? 차트. 그러니까 차트를 보라는 이야기. 차트를 보면서 시장의 분위기를 해석하라는 이야기입니다. 우리는 제롬 파월이 뭐라고 이야기했는지, FOMC에서 금리를 올리든 내리든지 그 관심은 몰라도 돼. 그냥 차트에서 구름 위네 올라가네. 그죠?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 날라갔네요.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 보세요. 예를 들어서 어제 실적을 발표한 삼성전자는 4사분기에 반도체 부분의 실적이 전년 동기 대비해서 97% 감소했어요. 96점 몇 프로 감소했어요. 그러니까 지난번에는 100을 벌었다면 이번에는 3밖에 못 벌었던 이야기야. 반도체에서 마이크론 테크놀로지 실적 좋나? 실적 안 좋아. 하이닉스 적자야. 시장에서는 1조 적자 예상했는데 1조 7조 적자 보였어. 안 좋아. 맞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 날라갔어요. 보이십니까? 그건 뭡니까? 시장은 악재, 호재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분위기를 타고 갔다는 겁니다. 흐름을 타고 간다는 말이죠. 그죠? 그런 측면에서 예를 들어서 코스피 지수 보기 전에 뭐 환율부터 보죠. 환율 어떻습니까? 미친 듯이 떨어지고 있죠. 그죠? 이거 화살표 지우고 보면은 좀 더 명확하게 보일 겁니다. 화살표를 지우고 보면은 오늘 달러 대 원화 환율이 얼마까지 갔습니까? 1216까지 갔죠. 보이십니까? 응? 달러 대 원화 환율은 오늘 1216까지 갔어요. 그리고 심지어 여기 또 갭까지 났어요. 무슨 갭? 하락 갭. 그죠? 하락 갭까지 났어요. 그러니까 뭐 환율은 계속 아래 사이는 계속 주고받기 능기고 맨날 말씀드립니다만은 반등해 봤자 이 구름이 버티고 있는데 어떻게 올라갈 거냐? 하락세야. 뭐 매기 하락세야. 달러 대 원화 환율은 계속 하락세야. 그리고 달러 인덱스도 당연히 하락세입니다. 달러 금리도 아까 설명했습니다만 달러 금리도 당연히 하락세야. 그러니 달러 금리가 떨어지는데 달러 인덱스가 강할 수가 없고, 달러 인덱스가 떨어지는데 달러 대 원화 환율이 오를 리가 없고, 달러 대 원화 환율이 떨어지는데 원화가 강세인데 외국인들이 우리나라 주식시장에서 원화 자산을 내팽개치고 그걸 갖다가 약세로 보이고 있는 달러로 갈아탈 리도 만무하죠. 안 그렇습니까? 달러 인덱스 어떻습니까? 상승세예요. I don't think so. 반등할까요? I don't think so. 그죠? 뭐 이런 파이잖아. 코스피 지수 말고 다른 거 볼까요? 우리 시장에 영향을 미치는 요소 중에서 중국 샹하이 지수 어떻습니까? 좋잖아요. 나쁩니까? 괜찮아요. 뭐 리오프닝이 어떻고 우리나라와 뭡니까 그 비자 때문에 단기 비자 때문에 약간의 트러블이 있긴 합니다만은 우리나라 바로 옆에 붙어 있는 중국이 경기가 좋아지면 우리나라가 살아날라 그러면은 한창 성장하고 있는 중국에다가 빨대 꽂고 거기서 담불을 짝짝짝 뽑아먹어야 우리나라가 계속적으로 일본 꼴이 안 나는 거예요. 네, 중국이 잘 돼야 우리나라도 덩달아 잘 됩니다. 중국 상하이 지수 그동안에는 뭐 제로 코로나니 뭔지 엉뚱한 짓 하느라고 경제가 엉망이었는데 가만 생각해 보니까 사람들 가다 놓고 그죠? 사람들 가다 놓고 우리는 코로나 없다라고 주장하기에는 사람들이 전 세계가 쳐다보고 있는데 그것도 눈 가리고 앙호하는 거지. 그래가 안 되겠다 싶으니까 이제는 모르겠다. 다 풀고 그죠? 다 풀고 우리 제로 코로나 안 하고 이제 우리도 위드 코로나 한다. 라고 전략을 바꾸면서 그동안에 움츠렸던 중국 경기도 보다시피 살아나고 있죠. 그죠? 살아나고 있죠. 더구나 중국에도 잘못하면 시진핑이 현재 3년, 5년에 벌써 세 번째 하고 있습니다만은 잘못하면 이러다가는 권력을 유지하기가 힘들 정도로 비실거리니까 경제가 안 좋으니까 경기 부양을 위해서 온갖 정책을 취하고 있는 겁니다. 예. 이상희님 질문이 있는데 요거 이야기한 다음에 나중에 시간 나면은 이상희님 질문에 답하도록 하죠. 자, 뭐 그래서 중국도 좋다. 자, 그래서 본론으로 그래서 결국 우리나라 어떻게 될 거냐, 코스피 지수 어떻게 될 거냐, 뭐 똑같죠, 그죠? 코스닥부터 먼저 보죠. 환율이 떨어지고 있고 미국 달러 금리도 떨어지고 있고 달러 시장에 대한 불확실성도 사라지고 있고 금리 이제 올리는 거 끝났고라고 한다면 그죠? 그렇다면 어떻습니까? 뭐 결국은 궁극적으로 환율은 떨어지면 외국인들이 오늘처럼 우리나라 시장에서 또 미친 듯이 주식을 사고 있잖아요. 오늘도. 그죠? 오늘도 외국인들은 우리나라 시장에서 거래소에서 5천억, 그죠? 코스닥에서 2천억 미친 듯이 사고 있잖아요. 안 그렇습니까? 외국인들이 삼성전자 실적이 나쁠 줄 몰랐겠습니까? 그죠? 외국인들이 하이닉스가 적자 날 줄 몰랐겠습니까? 맞는 말씀이죠. 그죠? 그래서 참으려 말씀이죠. 그러니까 외국인들이 사고 있다는 이야기는 우리나라 원화 가치에 대해서 성장성에 대해서 믿음이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우리나라 외국인들이 올해 들어와가지고 1조 원 이상을 우리나라 주식을 사들였던 이야기가 특별한 다른 그게 아니죠. 그죠? 그러니까 이런 걸 본다면 시장에 대해서 마냥 제가 하는 소리가 아니고 그죠? 그냥 하는 소리가 아니고 시장에 대해서 무조건 그냥 막연하게 낙관론을 펴는 것이 아니라
여전히 시장은 좋다. 또는 파동으로 말하더라도 엘리어트 파동으로 말하더라도 지금 여기가 1번 파동이고 여기가 2번 파동이니 그 3번 파동이 될 거고 그냥 우리가 엘리어트가 아니라 일목에서 가격 목표라겠죠. 그죠? 가격 목표 뭐 V 목표 E 목표, N 목표 이런 게 있습니다. 근데 통상 N 목표를 많이 쓰는데 N 목표가 여기부터 여기까지가 움직임이 올라간다는 게 N 목표거든요. 여기가 여기까지가 360포인트였잖아요. 그죠? 2134에서 2500까지 360포인트였잖아. 그러니까 여기가 2200이니까 그래서 360포인트를 더하면은 2560이 이거하고 같아지는 표현이에요. 같아지는 수준이에요. 2560. 그럼 이제 아직 오늘 가격이 2460이니까 오늘 마감가가 당연히 지금부터 100포인트 더 올라갈 여력이 있고 에다가 플러스 또 뭡니까? 여기가 1번 파동이고 이게 3번 파동이라면 3번 파동은 당연히 1번 파동보다 강력해야지. 그러니까 360포인트가 아니라 360포인트에 뭐 1.618배나 뭐 이보다 뭐 예를 들어 재수 오면 2.618배나 뭐 이런 식으로 더 강력해야 된다는 이야기죠. 그러니까 앞으로 충분히 더 올라갈 수 있는 여력이 있는데 뭐가 겁이 나냐 이거죠. 엘리어트 파동 순환표야 나 몰라. 오케이. 일목균형표 구름 위잖아. 기준선 위잖아. 후행스푼 위잖아. 뭐가 겁나는 거예요? 안 그렇습니까? 뭐가 두렵나? 아무거나 사라. 뭐 살까요? 시장에 널려있는 게 종목인데 안 그렇습니까? 시장에 널려있는 게 종목인데 차트가 왜 이래? 네? 시장에 널려있는 게 종목인데 아무거나 사면 되죠. 잠깐만요. 차트 깨끗하게 해가지고 다시 보겠습니다. 시장에 널려있는 게 종목인데 아무거나 사면 되죠. 잘 모르겠으면 삼성전자. 그래서 삼성전자 올라가고 있죠. 잘 모르겠으면 하이닉스. 와, 딱 하이닉스인데 날아가고 있네요. 뭐 이런 거 하죠. 자, 종목 이야기 전에 이상형 질문에 잠깐만 답을 하죠. 주식과 아무 상관없는 질문인데 제가 직장을 퇴직할 때 기분이 어떠셨나요? 31년간 해온 일을 이달까지만 하고 백수가 된다 생각하니까 좀 심란하다 하셨는데 그러시군요. 저 같은 경우는요, 사실은 회사를 그만두면서 되게 기분이 좋았어요. 왜 기분이 좋았냐니까, 딜러를 하면요, 좋은 점은 월급을 많이 주죠. 월급을 많이 주죠. 대신에 나쁜 점이 뭐냐니까, 개인 생활이 거의 없어요. 알다시피 미국 시장까지 봐야 되고 뉴욕도 봐야 되고 런던도 봐야 되고 외환이란 게 24시간 계속 돌아가니까 낮이나 밤이나 뻑하면 밤새고 하고 돈을 벌어줘야 된다는 스트레스. 여러분들 주식에도 돈 벌라 그러면 스트레스 쌓이는데 외환은 시장이 24시간 움직이고 상한가 한가도 없고 그죠? 그러다 보니까 뭐 엄청난 스트레스입니다. 누가 도와주는 사람도 없고 혼자서 다 해야 돼. 혼자서. 물론 맨땅으로 혼자서 컴퓨터 하나하고 터미널 단말기 놓고 지 혼자 그 시장을 대상으로 돈을 벌어줘야 되는 거예요. 돈을 벌면은 은행에서 인정하고 월급 많이 주고 돈을 못 벌면 금방 잘리니까 은행에서 서바이브 하려고 그러면은 돈을 벌어야 되는데 알다시피 엄청난 스트레스와 긴장감 속에서 살아가죠. 낮밤도 없이 일해야 되고 밤도 새고 일주일에 2-3번 밤도 새고 그러니까 제가 이야기했습니다만 담배도 엄청 피고 그죠? 뭐 그때는 맞아 아주 이렇게 살았죠. 그러다가 도저히 안 되겠다 싶어가지고 과감하게 사표를 빵 냈죠. 그러니까 뭐 시원하더라고요. 백수가 된다는 생각이 전혀 없었고 그때마다라도 뭐 백수가 뭐야? 일단 시원하더라. 그래서 한 6개월 동안 잘 놀았어요. 옛날에. 하고 나서 보니까 6개월 좀 놀고 나니까 그때부터 이제 슬슬 이제 걱정이 되는 거예요. 그쵸? 이제 뭐 먹고 사노? 뭐 먹고 사노? 그러니까 뭐 그동안에 벌어놓은 돈 가지고 살라니까 아무래도 미래에 대한 불안감도 있고요. 그래서 살살 새로운 일을 하려고 마음을 먹었는데 그러다 보니까 뭐 학교에서 강의도 하고 지금처럼 컨설팅도 하고
뭐 그러면서 다 새로운 일이 또 생기더라고요. 그러니까 이상현 님도 아마도 이제 31년 동안 일하다가 그만두시니까 허전하기도 하고 앞날에도 온갖 생각이 드시겠습니다만은 그런 어떤 생각이 드느냐니까 결국은 이때까지 뭐 저 많이 오래 살지 않았습니다만은 결국은 시장이란 게 사람이란 인생이란 게 뭘 따르게 되어 있느냐 뭡니까? 한자로 써서 순리를 따라가게 되어 있어요. 어차피 그렇게 되더라고. 이 혼자서 아무가동 해봤자 아무가동 해봤자 어렵게 그게 그렇게 되는구나 하는 순리대로 가더라 하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당장은 뭐 답답하시겠습니까? 제가 주식 이야기하는 거다. 엘리어트 파동을 이야기하죠, 그죠? 엘리어트 파동. 시장은 어떻게 합니까? 하나, 둘, 셋, 넷, 다섯. 앙바동 해봤자 떨어지게 되어 있고, 어차피 올라갈 때 올라가게 되어 있다. 이게 순리 아니겠어요? 우리가 딱 그럴싸하게 우리는 파동으로 말합니다만, 지금 당장은 회사를 그만두고 해서, 정년퇴직을 해가지고, 가볼지 모르시겠습니다만은, 결국은 나중에 지나고 나면은, 그게 뭔가 일이 생기게 되어 있는 거예요. 뭔가. 혼자서 앙바동 한다 그래가지고, 안 하던 일을 하게 되는 것도 아니고, 아무것도 안 한다 그래가지고, 하던 일을 안 한 것도 아니고, 저절로 뭔가 일이 생기게 되는 거니까, 그냥 마음 편하게 먹고, 순리대로 되리라라고 생각하시면 뭔가 또 일이 있지 않겠나 싶습니다. 그리고 설령 일이 없다 하더라도, 그동안 열심히 일했으니까, 좀 놀지 뭐, 저처럼 한 6개월 전 놀지 뭐, 한 1, 2주 놀지 뭐, 라는 생각도 괜찮은 거니까, 일단은, 물론 여러 가지 저도 뭐 당장 사표를 딱 내고 나서는 좀 불안했죠. 사실은 불안하지. 당연히 불안하지. 안 불안한 놈이 어디 있어요. 불안하지. 하지만 지나고 나니까 다 분리대로 되더라. 그런 이야기를 해드리고 싶습니다. 자, 쓸데없는 소리였습니다. 자, 종목 하이닉스 보다가 말았는데 하이닉스 나쁘지 않죠. 그죠? 어제 어떤 분이셨던가 잘 모르겠는데 살 종목이 너무 많다라고 하셨는데, 그죠? 실제로 살 종목이 너무 많죠. 시장에 뭐 늘린 게 종목이잖아. 그죠? 안 그렇습니까? 시장에 늘린 게 종목이야. 예를 들어서 카카오 네이버 사도 되고, 카카오 사도 되고, 그죠? 뭡니까? LG화학 사도 되고, LG화학이 오늘 좀 밀렸네요. 뭐, LG화학 좀 떨어지면 좋은 거지. 뭐, 안 그렇습니까? 구름 받고 나갔는데. 그리고 삼성 SDI도 사도 되고, 올인이라고 썼는데 제가 삼성 SDI 올인이라고 써놨죠. 그죠? SDI 사도 되고 현대차도 마찬가지고 갔다가 이제 조정 구름 닿았으니까 반등할 차례네. 그죠? 현대차 안 그렇습니까? 뭐 이것도 그렇고 뭐 포스코도 그렇고 뭐 시장에 늘린 게 좋은 종목들이니까 굳이 뭐 제가 사실 이제 여러분들에게 제가 밀고 있는 게 덴티움 이런 게 밀고 있고요. 덴티움 마스크 벗고 나면 좋지 않겠냐, 덴티움. 그 다음에 덴티움, 날씨도 따뜻해지면서 이제 마스크도 벗고 이제 용모의 신경 쓰기 시작하면은 좋은 옷도 있지 않겠냐, LF, 패션. 그죠? 아니면은 로봇, 요새 뭐 AI 뭐 어떠면 뭐 챗봇이 어떻고 이런 이야기 나오니까 로봇 관련해가지고 뭐 로보티즈나 이런 종목들, 로봇 관련 종목들. 아니면은 뭡니까? 어제 LG생활 건강 사실은 실적이 안 좋았어요. 어제 LG생활은. 그러니까 어제 LG생활 실적을 발표하면서 쭉 빠졌고요. 그래서 우리가 어제 기준선이 무너지면서 LG생활은 일단은 일부 줄이자라고 말씀드린 바 있죠. 그죠? LG생활은 이렇습니다만은, 아무래지는 여전히 좋고요. 그죠? 아무래지입니다만, 오늘 같은 경우에 아무래 퍼시픽도 날아가더라고. 그죠? 아무래 퍼시픽 한번 볼까요? 아모레 퍼시픽 나와라. 아모레 퍼시픽. 그죠? 아모레 퍼시픽이나 차트가 똑같죠? 그죠? 구름 위로 구름 밖으로 나와가지고 나갔다가 그대로 하잖아. 우리가 배운 차트 모습 그대로 가고 있잖아요. 그죠? 구름 밖으로 나갔다가 구름이 든든하게 테스트 해보고 든든하네 빵 가고 있잖아. 안 그렇습니까? 그죠? 이거 아모레 퍼시픽 이런 종목들 아니면은 뭐죠? JYP 그요 하이브 그죠? SM 나와봐라. SM
아, 좋잖아요. SM 받아라, 이상에 대한 받아라 하시는데, 보나마나, 뭐, 볼 것도 없이 뭐, 계속 가고 있잖아요. 이런 거 사면은 별로 걱정이 없지 않겠나 싶어요. 이게 LG엔솔인데. LG엔솔. 이제 LG엔솔의 그 오버행 이슈는 사라졌죠. 오버행. 그러니까 자사주 취득했던 애들이 그거 팔아가지고, 그죠? 우리 사주 샀는 애들이 그거 팔아가지고 주식 현금화할 거다. 뭐 얼마? 4조 원인가 뭐 물량 나올 거다. 라는 우려감 때문에 다소간 요날 또 약간 밀렸습니다만은 그날 하루였잖아. 안 그렇습니까? 얘들 대출 받아가지고, 그죠? 우리 사주 대출 받아가 주식을 샀는데 여기서 옛날에 고점 60만 원까지 봤는데 62만 원 9천까지 봤는데 50몇 만 52만 원에서 여기서 팔 놈보다는 더 올라가기를 기대하고 안 팔 거다 이거죠. 그러니까 보다시피 이제 구름을 통과하면은 앞날은 거칠 게 없죠. LG엔솔 구행스팬 캔들 넘어섰네. 구름만 넘기면 되는데 이제 한 발 두 발만 가면 되네. 안 그렇습니까? 그럼 SM이래. LG엔솔. SM 이야기했고요. 뭐, 많잖아. 하이브, JYP, 그죠? 아니, 뭐, 기아차도 좋아요. 뭐, 기아차. 현대차? 그죠? 현대차, 기아차. 뭐, 종목은 제가 지금 여러분들에게 보여드리고 있는 종목 중에서, 이거는 사지 마세요 했던 종목. 이거. 예를 들어, 셀트리온이라든가, 삼성바이오는 아직도 좀 믿음이 잘 안 간다 했는데 그 말하는 삼성바이오조차도 기준선으로 싹 올랐으니까 야 한번 사볼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다만 삼성바이오는 아직도 언뜻 차트는 지금 현재 기준선으로 올라온 거는 맞는데 이거 보니까 이런 그림이 무거운 먹구름이 버티고 있죠, 그죠? 그죠? 그래서 이거는 별로 선뜻 손이 안 나가는 거야. 그렇죠. 이건 선뜻 손이 안 나가요. 그러니까 바이오는 아직도 싹 그렇게 손이 안 나갑니다만은 그 외에는 뭐 네이버도 괜찮고 카카오도 좋아요, 삼성전자도 좋아요, 하이닉스도 좋아요, 뭐 포스코도 좋아요, 그죠? 뭐 뭐든지 다 좋아요. 입니다. 고민할 필요 없고. 그죠? 고민할 필요 없이 그냥 구름 받고 나가는 종목 시장은 여전히 좋아 보이니 이전은 시장을 엉두르고 있던 금리에 대한 불확실성도 사라졌으니 지금부터는 올라가는 쪽으로 기대하고 평소에 눈여겨보았던 종목들 저거 살까 말까 했던 종목들을 술술술술술 굳이 서두를 필요는 없어요. 오늘 안 사면 내일 사고, 내일 안 사면 모레 사고, 모레 안 되면 그 다음날 사고, 그러다가 안 사지면 포기하고 딴 거 사고 이러면 되는 거니까. 꼭, 목숨 걸고, 뭐, 끝까지 따라가고, 추격 매수하고, 떨어지면 또 사고, 뭐, 이런 거보다는 분할 매수 계획을 세워가지고, 그냥 적극적으로 사기보다는 계획을 세워서 차근차근 매수하신다면, 그게 나중에 다 돈이 되고, 다 수익으로 돌아오지 않겠나 싶습니다. 예를 들어서 네이버 카카오 같은 경우에도 그래서 네이버 카카오 맨날 말씀드립니다만은 네이버 카카오 우리 과거에는 쳐다보지도 않았다가 이때일 때만 쳐다보지 않았다가 구름 밖으로 나왔네, 기준선 넘겼네, 조금 사볼까. 구름이 두터우니까 많이 사기보다는 조금씩 사고 기다려보자. 이 세월을 지나고 나니까 드디어 이제 좋은 날이 오잖아요, 그죠? 안 그렇습니까? 뭐 이런 식으로 네이버나 카카오나 이런 종목들, 그 외에도 JYP도 있고 LG엔솔도 있고 수많은 종목들이 많이 있으니까 그런 종목들 중심으로 포트폴리오를 짜신다면 뭐 어렵지 않지 않겠나 싶습니다. 오늘 부탁 이야기했는데, 그죠? 제롬 파월이 너무나 시장에 대해서 사실은 어떻게 본다면 제가 어제 그런 이야기 했었죠. 예를 들어서 마스크 벗는다. 와, 마스크 벗으면 사람들이 이빨하겠네. 예? 마스크 벗으면 사람들이 화장하겠네. 마스크 벗으면 옷 잘 입겠네. 해서 LF, 예? 내지는 덴티움,
이런 거 올라가겠네. 아모레 올라가겠네. 실제 주가가 올랐는데. 그래서 실제로 아모레 주가 올랐죠. 많이 올랐죠. 그죠? 8%나 올랐네. 아모레 올랐지 않습니까? 근데 문제는 저는 과연 사람들이 마스크 벗고 립스틱 칠하고 마스크 벗었다고 갑자기 얼굴을 갖다가 막 이빨도 바꾸고 하느냐? 할지 안 할지 잘 모르잖아요. 안 그렇습니까? 어제 포스코 이야기했습니다만은 포스코가 리튬 남미에 있는 리튬 나오는 염호에 대한 조광권을 가지고 있다 하지만 그러면 조광권을 가지고 리튬을 생산하는데 무지하게 시간이 걸릴 거라고. 실제로 그래서 리튬을 빼내와가지고 상업화해서 시장에다가 리튬 제품을 파는 데까지 시간이 많이 걸릴 테니까 이게 실제로 포스코나 포스코 홀딩스나 포스코 케미칼의 포스코 인터내셔널의 실적에 반영되기까지는 시간이 무지하게 걸릴 거라고. 그게 별로 중요한 게 아니에요. 중요한 게 아니야. 그거는 사람이 포스코가 리튬 조광권을 가지고 있어가지고 앞으로 실적 좋아지겠네 라는 기대감 때문에 올라가는 거죠. 안 그렇습니까? 그러니까 마스크 벗었다 그래가지고 사람들이 화장 안 해도 괜찮아. 마스크 벗었다 그래가지고 사람들이 진짜로 실제로 그 이빨 새로 안 해도 괜찮아요. 사람들이 그렇게 할 거라고 믿으면 그게 주가에 올라간다 이거죠. 그러니까 파월 이야기가 많았습니다. 사실은 파월이 정작 지가 하고 싶은 이야기는 매파적인 것이도 몰라. 파월은 말을 갖다가 시장에 대해서 좀 더 조심스럽게 하느라고 금리 왕창 안 올리고요. 한 서너 번 두세 번 올릴 거예요. 라고 말할지 몰라. 본 뜻은 앞으로 금리 계속 올릴 거예요. 근데 금리 내리는 게 뭐야? 금리 올릴 거야. 라고 이야기했을지도 몰라. 하지만 파월의 속뜻이 어떻게 됐든 간에, 본의가 어떻게 됐든 간에, 실제로 시장에서 그걸 갖다가 어떻게 받아들이느냐가 중요한 거죠. 옛날에 제가 은행 딜러 이야기했습니다. 딜러 할 때, 그때마다도 엔화가요, 달러 엔화 환율이 상당히 많이 급등급락을 했습니다. 그때마다도 미국하고 그 당시 세계 최대의 그 수출 국가가 일본이었기 때문에 일본이 그 미국에 대해서 무역 수지 흑자가 늘어났고 미국은 일본으로부터 무역 수지 적자가 늘어나는 바람에 결국은 1985년도에 그 뉴욕의 플라자 호텔에다가 사람들 그 뉴욕 미국하고 독일하고 일본하고 프랑스하고 5사람 모아놓고 그걸 윽박질러 가지고 독일의 마르크하고 일본의 엔화를 강제로 평가절 상을 시켰잖아요. 그죠? 그 당시 달러 대 엔화 환율 1달러가 240이었는데 그 당시에 뉴욕 플라자 미팅 전에는 달러 대 엔화 환율이 1달러가 240엔이었는데 이게 1년 반 만에 1달러가 80엔이 돼요. 달러 가치가 3분의 1 토막 나고요. 엔화 가치가 3배로 급등합니다. 그러면서 그 당시 엔화 환율의 움직임이 시장에 엄청난 변동성이 컸어요. 그래서 그 당시만 하더라도 소위 사카기바라, 맞죠? 사카히바라라는 일본의 재무국장, 금융국장이 뭐라고 한마디 하면 이 사람 이름 별명이 미스터 N이었잖아. 이 사람이 뭐라고 말하면은 시장이 아래로 막 움직였어요. 근데 재미있는 거는 사카히바라는 이 사람 일본 사람이니까 일본말로 말해요. 그죠? 일본어로 뭐라고 이야기해. 그러면 이걸 갖다가 로이터나 텔레로이터나 블룸버그 이런 데서는 이걸 영어로 번역해서 뉴스가 나와요. 그죠? 영어로 번역해서 뉴스가 나와요. 문제는 이 사람이 일본말로 엔화가 더 떨어져야 된다. 예를 들어서 엔화 환율이 떨어져야 된다라고 말했는데 영어 번역의 실수로 엔화 가치가 올라야 된다고 번역이 뉴스가 나오면 시장은 어떻게 하느냐? 급등해요. 요 그대로 올라가요. 정작 얘가 진짜로 그럴 리가 있나? 사카히바라가
진짜로 일본말로 뭐라고 말했는지의 진실을 일본말로 찾아가지고 거래한 사람은 없어. 그 관심 없어. 사카이바라가 일본말로 뭐라고 이야기했는지, 그야말로 진의가 뭔지 시장은 아무도 관심 없어요. 겉으로 나타나기에 시장에서 그것을 어떻게 받아들이느냐가 중요한 거야. 응? 그래서 제가 말하고 싶은 것은 지금 이상현의 말씀이 파월이라는 사람은 천성이 부드러운 것 같아가지고, 그죠? 독하게 금리 올리고 내린 건 잘 못한다고 하셨는데, 어쩌면 제롬 파월이 천성이 독한지 아닌지 모르겠습니다만, 어쩌면 파월의 진짜 속뜻은 시장에 대해서, 그게 아니고 금리 많이 올릴 거야. 앞으로 금리 벌었어. 그럼 더 올릴 거야. 라는 이야기를 하고 싶었을지 모르겠는데, 시장은 제롬 파월의 진위가 뭔지에 대해서 관심도 없고, 한 단어 찾아가지고 디스인플레이션 우와 하고 올렸지 않겠냐. 그 말은 파월의 진위가 뭐든 나타나 있는 실제 진실이 뭐든 간에 시장의 분위기는 무슨 추세라고요? 상승세지 않냐. 그죠? 시장의 추세는 상승세지 않나. 그런 이야기입니다. 달러를 워낙 환율로 환산한, 달러로 환산한 코스피 지수, 달러 환산 지수 보다시피 전고점을 이미 달러 환산 지수는 전고점을 넘어선 상태죠. 그죠? 맞습니까? 코스닥, 달러 환산한 코스닥 지수도 전고점을 넘어선 상태입니다. 그러니 외국인들이 우리 시장에서 미친 듯이 사고 있는 것도 이런 이유고요. 이미 확연하게 상승 추세니까. 그렇다면 제롬 파월이 뭐라고 말하든 간에 진위가 뭐든 간에 시장의 추세는 보다시피 상승세니 현재는 이 고점 넘기는 것도 시간 문제이고 상승세가 이어지리라 보는 것도 확실하지 않겠나 라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제가 제 강의 딴 데서 또는 뭐 제가 하는 이야기가 딴 데서 본 강의를 듣고 하는 이야기입니다만은 저한테 그 이야기를 해줬던 그 선배 딜러, 물론 그 미국입니다만은 걔 하는 이야기 그게요. 아까 하는 이야기예요. 사카이바라가 일본말로 뭐라고 했는지 중요하지 않다. 일본말로 뭐라고 했는지 중요하지 않다. 중요한 건 뭐냐? 일본말로 제가 말한 걸 갖다가 영어로 번역해서 뉴스에 나왔고 그 뉴스를 시장에서 어떻게 받아들이느냐가 중요하다는 거죠. 제롬 파월의 실제 속뜻이 무엇인지 그건 중요하지 않고요. 제롬 파월의 이야기를 시장에서 어떻게 받아들이느냐가 중요한데 시장에서는 제롬 파월의 이야기 중에서 악재가 될 만한 거, 팔레지 피보다 안 할 거라는 거, 온고잉이란 말을 계속적으로 쓴 거, 이런 거는 신경도 안 쓰고 디스인플레이션 한마디에 꽂혀가지고 쭉 올라갔으니 지금의 추세는 상승세라고 밖에 상승세라고 봐야 되지 않겠냐. 그런 이야기였습니다. 오케이. 예. 그런 정도 이야기입니다. 예. 시장이 나쁘다는 얘기입니까? 좋다는 이야기입니까? 뭐, 나쁘다고 볼 리가 있네요. 그죠? 나쁘다고 볼 이유가 없죠. 그죠? 올라갈 거다. 그래서, 뭐 살까요? 고민하지 마시고요. 평소에 여러분들 사고 싶은 종목들을 골라가지고, 아무거나, 심지어 아무거나 사세요. 오늘 사실은 목요일이다 보니까, 매주 목요일마다 우리 머니투데이 방송에 제가 화상으로 출연합니다. 오늘 저한테 날라온 질문 중에 하나가 삼성전자 하이닉스가 좋아 보이는데 요새 반도체 주식들이 좋아가는데 그거 말고 반도체 하이닉스 삼성전자 같은 투톱을 살까요? 아니면은 그 외에 소부장 관련주들, 소재, 부자재, 장비주, 그죠? 뭐 SFA라든지 뭐 이런 종목, SFA 반도체라든지 예를 들어서 뭐 이런 종목을 살까요? 이런 거 살까요? 라는 질문이었어요. 제가 뭐라고 대답했느냐. 소부장 좋은데 일반인들은 그거 좋아하는데 문제는 우리나라의 반도체 관련 종목들이 한두 개가 아니지 않느냐. 몇십 개가 있지 않냐. 주식시장만 하더라도 코스닥, 코스피 합해가지고 반도체 관련 종목들이 몇십 개가 있어요. 그건 한 3분의 1쯤 될 겁니다. 제가 세어보지 않았습니다. 무지하게 많습니다. 인데
각각의 종목들에 대해서 이놈에게 실적이 좋은지 나쁜지 우리가 모르잖아. 앞으로 어떤 놈은 좋은 종목을 많이 올라갈게, 어떤 놈은 많이 떨어지는 건 잘 모르잖아. 하지만 삼성전자는 지수와 같이 움직이니까 지수가 좋다면 삼성전자든 하이닉스든 같이 가지 않겠냐. 그러니 소부장 골라가지고 중소형주 골라가지고 잘못 찍어가지고 괜히 엉뚱한 거 가지고 마음고생하는 것보다는 그냥 잘만 걸리면 좋은 종목 잡겠지만 잘 못 고르면 엉뚱한 종목 잡을 테니까 우리 내용은 잘 모르니 그것보다는 차라리 마음 편하게 삼성전자, 하이닉스를 사시라 라고 주장했습니다. 똑같은 입장입니다. 예를 들어서 로봇 관련 종목 사는 것도 좋고, 그죠? 뭐 LF도 좋고 여러 가지 종목들 많은 종목도 있습니다만은 그냥 고민하지 말고 남들이 다 아는 AI, 요새 카카오 네이버도 AI 한다고 들썩거리잖아요. 안 그렇습니까? 카카오 네이버라고 AI 안 하겠어요? 안 그렇습니까? 돈이 많으면 걔들이 돈이 더 많지. 그러니 네이버, 카카오, AI 하면은 네이버, 카카오도 또 관련 종목에 들어갈 테니까, 예를 들어서 뭐 카카오든 네이버든 삼성전자든 하이닉스든 뭐 등등등의 포스코든 뭐 2차전지 관련주 LG화학이든 SDI든 시장에 널리는 종목이니까 그런 종목들 남들이 다 아는 종목을 골라서 신용 리스크 신경 쓰지 말고 시장과 같이 움직이는 종목들을 가지고 있는 것이 안전한 편안한 지속 가능한 전략이다라고 주장하는 바이죠. 오케이. 자, 할 이야기 여기까지입니다. 뭐, 네네. 여러분들 그런 게 있죠. 이 뭡니까? 농구 같은 거 보면요. 농구를 보면 어떤 때는 어떤 선수 예를 들어 과거에 유명했던 누가 있나요? 뭐 허재 예를 들어서 그럼 그 이전으로 돌아간다면 옛날에 제 어릴 때마다라도 과거에 신동파 이런 분들이 아주 유명한 농구 선수였고요. 최근에 허재, 그죠? 요새 와서는 뭐 김주성 뭐 예를 들어서 이런 농구 선수들이 있는데 그 농구 슈터가 항상 매일같이 잘 들어가지는 않아요. 어떤 날은 뭐 3점 슛 던졌다 하면은 꽂히는 날도 있고 그런 게임도 있고 어떤 날에는 던졌다 그러면은 잘 안 맞고 링 맞고 떨어지고 백보드 맞고 떨어지고 제대로 안 되는 날이 있어요. 오늘 오래간만에 한번 감 잡았다 할 때 슛이 팍팍팍 꽂히죠, 그죠? 맞습니까? 시장에 대해서 주장하고 있는데 어떤 때는 시장에 대해서 감이 영 안 좋아가지고 이야기하는 때보다 틀릴 때가 있고요. 그죠? 어떤 때는 이야기하는 데가 제대로 그대로 가고 있는 때가 있는데 요즘 같은 경우는 어떻습니까? 제가 스스로 감을 던졌다 그러면은 골대 샥샥 꼽히는 오래간만에 감이 잡히는 그런 시기라고 생각이 됩니다. 계속 올라간다 주장하고 있는데 그러니까 올라가고 있잖아요, 그죠? 됐습니까? 쓸데없는 소리였습니다. 자, 할 이야기 다 했고 특별하게 질문이 없으신다면 나는 노래를 들으면서 오늘도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내일도 벌써 2월이죠, 그죠? 한 사이 벌써 2월 2일입니다. 정말 2023년 된 지가 어제 그저께 같은데 1월 달을 먼저 후딱 지나가고 2월 2일이고 내일이면 2월 3일이고 한 사이에 우리가 또 한 주일이 또 지나가 버리는데 여하간 매일같이 움직이는 시장에서 편안하게 뜨뜻한 마음을 가지시면은 뭐 주식도 그렇고 인생도 그렇고 생활도 그렇고 다 좋지 않겠나라고 생각합니다. 오늘은 여기까지였습니다. 다른 말씀 없으시면은 노래 들었겠습니다. 편안한 저녁 되시고 내일 다시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